인간이나 자기에게 순결이 아주 가장 투명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시였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시를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만은 제 나름의 엄숙주의가 있어요. 제가 시를 대하는 태도가. 그러면 시를 쓸 줄 아는 게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를 쓰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 봐. 그러면 그게 뭐냐인데, 뭐 그건 부부한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예능 이런 거 하니까 더 심한데, 네. 어느 날 다 때려치고, 이제 시 쓰는 사람은 살리라를 불쑥 결심해. 3일가. 아. 그리고 이걸 좀 없애야 뭐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물건들이 나를 이제 덮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하는데, 아마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책 읽는 동기를 보통 재미, 감동, 지식 세 가지를 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 교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지금 떠오르는 게 밀란 쿤데라예요. 이 사람 소설가죠. 근데 좀 웃기는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작가가 어떤 것을 감춰놨는데 아 남들은 모르겠구나 나는 알겠다 이럴 때 굉장히 역설적인 쾌감이 있어요. 홍상수 영화를 보면 그래요. 홍상수 영화 같은 거는 시작부터 끝까지 감독이 알만한 사람들만 알아라 라는 코드가 혹은 뭐 메시지나 혹은 위약이 도처에 감춰져 있는데 그게 이제 제 능력껏 읽어내는 건데 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전제는 제가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 돼버렸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의 저자들하고 연배가 비슷하거나 혹은 나보다 더 젊었을 때 그 책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특별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뭘 쓰는 게 아니라는 건 이미 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결국은 컨텍스트죠. 맥락. 이 친구가 어떤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썼는데 그 생각이 전달이 되고 또 내 생각이나 삶의 보탬이 되고 나도 그 저자를 향해서 한마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하는 일종의 다이얼로그가 이루어질 때 그 책이 아주 즐거워지죠. 이게 농담이 될 수도 있는데 농담은 아닌 건데 좀 아무렇게나 살아버려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 해보니까 첫째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압박이 있고 또 하나는 성공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둘이 결합된 거지만 타인의 시선에 잘 보여야 된다는 압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 보니까 아 나는 성공 따윈 관심 없이 살아야 하면 허세가 되잖아요. 근데 성공을 엄두 자체를 낼 수 없을 만큼 약간 막 산 게 제 방식의 삶이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아직은 멀쩡히 있잖아요. 당분간은 무슨 거지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 그리고 윤리도덕은 뭐 개인적인 걸 별로 꺼내고 싶지는 않으나 이 한국 사회의 봉건적인 관념이 꽉 지배하고 있는데 아직도 적어도 그거로부터는 상당히 벗어난 상태이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러려면 세상하고 부딪히는데 부딪히는 게 싫으니까 이제 동굴 속에 들어와서 혼자 살듯이 살았지만 사람들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 하는 것에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답이 너무 뻔해요. 네. 뻔한 답을 귀 기울여 들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궁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이 1시간 반이나 2시간을 듣게 만드나. 근데 제 답은 단 하나예요. 지금이라는 시점에서 당신이 22살이건 뭐 31살이건 혹은 17살이건 딱 하나만 해야 된다면 지금 자기가 잘 알고 있거나 흥미로워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다요. 뭘 하나를 오래 집중적으로 하는 일 이상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그 대상이 특별히 가치 있는 것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인생은 좋은 결과물을 낳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결과물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쌤쌤이에요. 대단히
함량 높고 근사한 거에 10년을 몰두한 거나 아주 하잘것없는 것에 10년을 몰두하거나 최종적인 결과물에 있어서는 쌤쌤이라니까요.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과 세월을 집념을 갖고 몰두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한 발 더 들어간 세계, 소위 심연의 세계에 발을 담궈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음악의 초보자니까 뭘 들어야 될까요? 라고 단계, 스텝을 설정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그러시지 좀 마시라. 우리가 얼굴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회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죠.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단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식으로 그걸 처음 들었는데부터 빡 빠져드는 사람이 있고요. 아닌 사람은 아닌. 어떤 사람은 아주 가볍고 귀여운 가령 베이토벤의 무슨 엘리제를 위하여 같은 게 정말 좋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없이 물결치는 리스트의 초절기계 연습곡이 바로 감흥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건방진 감정을 가져라. 나는 지금 멋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다는 거는 내 삶에서 시장에 가서 꽁치를 사온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근사한 짓을 내가 지금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상물도 자기가 생각할 때 근사한 사람, 어떤 사람은 바그너가 근사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 대척점에 드뷔시가 근사해 보일 거예요. 아니면 요즘 사람이 근사해 보일 거예요. 대상은 물론 클래식 작곡가나 연주가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뭐냐?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라요. 단계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려운 음악이란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음악을 쓰기 위해서 작곡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렵다고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은 이제 들어가는 계단이 복잡하거나 시기가 멀거나 그런 거잖아요. 예컨대 어려운 음악이라면 중세 전래 음악 같은 건 이상할 거예요. 연불 같으니까. 근데 그게 자동으로 감흥되는 사람은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